그날 밤 나는 그의 목을 조르는 대신에 그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기로 결심했다. 칼을 쥔 손이 떨렸지만 그건 피를 흘리는 게 아니라 그의 영혼을 갉아먹을 독이었다. 너는 이제 내 그림자조차 될 자격이 없어.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 한마디가 6달간의 지옥을 끝내줄 열쇠였다. 서울의 겨울은 항상 차갑고 그 추위가 뼈를 파고드는 게 아니라 가슴을 찌르는 것 같았다. 강남의 작은 원룸 아파트, 그곳이 내 전쟁터였다. 나는 이지은, 28살, 평범한 마케팅 회사 직원. 아니, 이제는 그저 살아남기 위해 버티는 여자일 뿐이었다. 그와 헤어진 지 정확히 183일째. 그런데 그는 여전히 내 집에 있었다. 내 침대, 내 냉장고, 내 공기까지 독차지한 채로. 처음엔 믿을 수 없었다. 민준이와 나는 대학 시절부터 5년을 만났다. 그는 IT 스타트업의 개발자, 나처럼 야심차고 서로를 위해 서울로 상경한 공동 전선이었다. 우리는 함께 이 아파트를 빌렸고 매일 밤 그의 코 고는 소리에 안도하며 잠들었다. 우리 둘이면 세상 다 가질 수 있어 그랬다. 그런데 그날 그의 핸드폰이 울렸다. 나는 커피를 타다 우연히 화면을 봤다. 오빠, 오늘 밤 어때? 지난번처럼 재미있게 발신자, 지은. 내 절친, 대학 동기이자 그의 프로젝트 파트너였다.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를 기다리지 않았다.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가 문을 열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다. 민준아, 너, 지은이랑 내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는 고개를 들더니 마치 예상한 듯 미소 지었다. 아, 그거. 그냥. 스트레스 풀기야. 너도 알잖아. 요즘 회사에서 얼마나 피곤한지. 그 말에 내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스트레스. 5년의 사랑이? 나는 소리쳤다. 당장 나가. 우리 끝났어. 그가 웃었다. 정말로 코웃음 치며. 나가. 이 집 월세는 나 내고 있어? 내 이름으로 계약됐지만 돈은 내 거야. 게다가 내가 나 없인 못 살 텐데.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내 어깨를 톡톡 두드렸다. 마치 애완동물을 다루듯. 지은아, 진정해. 이건 그냥 실수야. 다시 시작하자. 그의 손이 내 뺨을 스쳤을 때 구역질이 올라왔다. 나는 그의 팔을 뿌리쳤다. 실수. 내가 내 인생을 망친 게 실수라고?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아니, 나는 소리쳤고 그는 방어했다. 너도 완벽하지 않아. 항상 일만 하고 나한테 신경 안 써. 그의 변명은 끝이 없었다. 결국 새벽 3시 나는 지쳤다. 좋아, 나갈게. 내 짐 챙길게. 하지만 그는 문을 막아섰다. 아니, 너 나가. 난 여기 있을 거야. 내 물건도 많아. 우리는 서로를 노려봤다. 그의 눈빛에 처음으로 공포가 스쳤다. 그는 진심이었다. 그는 나를 쫓아내려 했다. 다음 날 나는 회사에 병가를 냈다. 변호사를 만나러 갔다. 공동 거주권이 있지만 계약상 월세 납부자가 남자분이시네요. 강제 퇴거는 어렵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내 머리가 핑 돌았다. 법적으로 그는 권리가 있었다. 나는 울었다. 집으로 돌아오니 그는 내 옷장을 뒤집어 놓고 있었다. 이거 내 거. 버려도 돼. 그는 장난스럽게 물었다. 나는 이를 갈았다. 민준아, 제발. 나 좀 내버려둬. 그가 웃었다. 내버려? 우리가 왜 헤어져? 그냥 있자. 하지만 그는 잊지 않았다. 그는 내 집을 점령했다. 내 음식 먹고, 내 샤워실 쓰고, 심지어 내 지인들에게 지은이가 과민 반응이야 라고 소문냈다. 나는 견디기 시작했다. 직장에서 웃고, 집에 와서 울었다.
6달이 그 기간 동안 나는 계획을 세웠다.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그의 모든 것을 빼앗는 영원한 상처를 주는 복수. 처음 한 달은 지옥이었다. 그는 내 침대를 차지하고 나는 소파에서 잤다. 오빠, 피곤해 보이네. 마사지 해줄까? 그는 일부러 유혹하듯 말했다. 나는 무시했다. 대신 그의 핸드폰을 훔쳐봤다. 지은과의 메시지, 수십 통. 지은이한테 미안해. 너 때문에 그 메시지가 내 가슴을 찔렀다. 지은이는 내 친구였다. 아니, 과거형. 나는 그녀에게 전화했다. 얘야, 이 개자식아. 너 때문에. 그녀는 울었다. 미안해, 은하. 나도. 모르게. 그 말에 내 분노가 폭발했다. 하지만 나는 참았다. 복수는 서두르면 안 된다. 2번째 달, 나는 그의 일상에 스며들었다. 아침에 커피 타주고, 저녁에 밥 차려주고. 그는 의심하지 않았다. 역시 너 최고야. 그는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역겨웠다. 그때마다 나는 속으로 세었다. 1달 더, 2달 더. 나는 그의 회사 동료를 알게 됐다. 페이스북을 통해. 그의 팀장, 박 과장. 나는 가짜 계정을 만들었다. 김지은, 마케팅 전문가 우. 그리고 메시지 보냈다. 안녕하세요, 민준 씨 동료분? 최근 프로젝트에 관심 있어요. 대화가 시작됐다. 그는 무심코 말했다. 민준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출근 늦고 코드 실수 많아요. 그 말에 내 입가에 미소가 번졌다. 민준이는 스트레스 받았다. 지은이와의 관계가 틀어졌기 때문이다. 그니가 알았어. 끝내자라고 했단다. 그는 울며 나한테 매달렸다. 지은아, 나 용서해줄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생각해볼게요. 하지만 내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를 그렸다. 그의 커리어. 그는 스타트업의 핵심 개발자였다. 그걸 무너뜨리면 된다. 3번째 달, 나는 행동에 나섰다. 그의 노트북에 접근했다. 비밀번호는 여전했다. 러비언. 아이러니했다. 나는 USB를 꽂고 그의 코드에 작은 버그를 심었다. 치명적이지 않지만 반복되면 문제될 만한 것. 후 다음 날 회사에서 그는 혼났다. 민준아, 이거 왜 이래? 클라이언트 컴플레인 왔어. 그의 목소리가 전화로 들려왔다. 나는 안쓰럽게 물었다. 괜찮아. 그는 한숨 쉬었다. 응, 그냥 피곤해서. 피곤. 내가 만든 지옥이다. 나는 지은이를 만났다. 카페에서. 그녀는 눈물범벅이었다. 은하, 정말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나는 차갑게 웃었다. 미안. 그럼 민준이한테 가서 솔직히 말해. 내가 그랬다고.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안 돼. 내 남친이 알면. 그녀의 남친. 또 다른 비밀. 나는 알았다. 그녀도 더러웠다. 좋아. 그럼 나 혼자 할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그게 시작이었다. 4번째 달, 민준이의 스트레스가 절정에 달했다. 그는 술을 마시기 시작했다. 집에 와서 나한테 화풀이 했다. 너 때문에 그래. 항상 나 탓만 해. 나는 참았다. 대신 그의 이메일을 해킹했다. 간단했다. 그의 비밀번호를 바꾸지 않은 게 실수였다. 나는 그의 팀장에게 익명 메일 보냈다. 민준 씨의 코드에 보안 취약점이 있습니다. 확인 부탁드려요. 첨부, 내가 만든 가짜 증거. 다음 날, 그는 호출됐다. 민준아, 이게 뭐야? 회사 데이터 유출 위험. 그는 창백해졌다. 아니에요, 과장님. 실수하지만 증거는 명백했다. 나는 집에서 그를 지켜봤다.
그는 소파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었다. 지은아, 나 어떡해. 그는 내게 매달렸다. 나는 그의 등을 토닥였다. 괜찮아, 오빠. 내가 도와줄게. 도와? 내가 무너지는 걸 돕는 거다. 5번째 달, 나는 그의 친구들을 끌어들였다. 그의 절친, 태호. 나는 태호에게 연락했다. 태호 오빠, 민준이가 요즘 이상해. 지은이랑 무슨 일 있었어? 태호는 놀랐다. 뭐? 그 새끼가, 소문이 퍼졌다. 그의 사생활이 회사에 새어나갔다. 지은이와의 불륜. 민준이가 바람폈대. 아니, 여자친구 집에서 쫓겨났대. 그는 고립됐다. 집에 오면 그는 나만 봤다. 너만 믿어, 지은아. 6번째 달 이제 때가 왔다. 나는 그의 모든 것을 알아냈다. 그의 은행 계좌, 그의 비밀 채널, 그의 약점. 그는 내게 완전히 의지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결혼하자.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웃었다. 좋아, 오빠. 하지만 먼저. 이거 봐. 나는 USB를 내밀었다. 그 안에 그의 모든 범죄. 코드 조작 증거, 지은이와의 녹음, 그의 사기성 프로젝트 제안서. 내가 조작한 게 아니었다. 그의 실수들, 내가 모은 진실. 이게 뭐야?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나는 속삭였다. 내 인생이야. 이제 끝났어. 나는 문을 열었다. 나가. 이번엔 내가 그는 울었다. 제발, 은하. 용서해. 하지만 나는 문을 닫았다. 그의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가 내 자유였다. 민준이가 떠난 후 집은 텅 빈 듯 했다. 아니, 오히려 더 무거웠다. 그의 냄새가 아직 남아있었고 소파에 움푹 파인 자국이 그의 무게를 상기시켰다. 나는 창문을 열고 겨울 바람을 들이마셨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이 보였다. 번쩍이는 빌딩들, 그 아래에서 사람들이 바삐 움직이는. 나도 그랬다. 이제야. 하지만 복수는 끝나지 않았다. 그건 시작일 뿐이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회사에 갔다. 평소처럼 미소 지으며 지은 씨, 요즘 피곤해 보이네. 괜찮아? 사장님이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이제 좀 나아요. 나아? 나는 태풍이었다. 오후에 나는 민준이의 회사에 메일을 보냈다. 익명으로. 민준 씨의 불륜과 코드 조작 증거 첨부합니다. 경찰에 제출할 예정 첨부 파일, 모든 증거. 그의 삶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다. 저녁, 그의 전화가 왔다. 지은아. 이 새끼가 왜 이래? 내가 한 거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모르겠어, 오빠. 하지만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지. 그는 소리쳤다. 너 미쳤어. 나 회하겠다고. 나는 웃었다. 이미 망쳤어. 너 스스로. 통화가 끊겼다. 나는 와인을 한 잔 따랐다. 달콤한 맛. 6개월 만의 자유.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왜? 그는 나쁜 놈이었지만 5년의 추억이 있었다. 그의 미소, 그의 손길. 아니, 그건 환상이었다. 나는 거울을 봤다. 눈 밑 다크서클, 창백한 피부. 이지은, 너 강해. 나는 중얼거렸다. 다음 단계, 지은이,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다. 그녀는 내 친구였다. 배신의 칼을 먼저 찔렀다. 나는 그녀를 불렀다.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겨울바람이 매서웠다. 그녀는 코트를 여미며 왔다. 은하, 오랜만이야. 그녀의 미소가 어색했다. 나는 직설했다. 민준이랑 끝났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미안해. 나는 웃었다.
미안. 그럼 왜 했어? 그녀는 울었다. 나도 외로웠어. 내 남친이 나 버렸거든. 또 변명. 나는 그녀의 팔을 잡았다. 외로움. 그게 바람핀 이유야? 나한테. 그녀는 몸을 떨었다. 은하, 용서해줄래? 우리 다시 친구할 수 있을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하지만 도와줄게. 내 남친한테 그녀의 눈이 커졌다. 뭐, 나는 핸드폰을 꺼냈다. 그녀의 남친, 혁준. 나는 이미 조사했다. 그의 회사, 그의 비밀. 혁준 씨가 다른 여자랑 사귀는 거 알려줄까? 그녀는 창백해졌다. 어떻게 알아? 나는 속삭였다. 내가 알아. 내가 나 배신한 대가로 내 인생도 망쳐줄게. 그날 밤 나는 혁준에게 메일을 보냈다. 지은 씨의 불륜 증거입니다. 그녀가 당신을 속였어요. 첨부, 지은이와 민준이의 사진. 내가 찍은 거 그녀의 삶도 무너졌다. 다음 날 그녀의 전화가 왔다. 은하. 왜 나한테 이런 짓을? 나는 차갑게 말했다. 내가 먼저 한 거잖아. 공평에 그녀는 흐느꼈다. 제발. 멈춰.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복수는 연쇄였다. 민준이의 소식이 들려왔다. 회사에서 해고됐다. 그의 친구 태호가 알려줬다. 지은아, 민준이가 자살 시도했대. 병원에 입원했어. 그 말에 내 심장이 멎을 뻔했다. 자살. 나는 핸드폰을 떨어뜨렸다. 병원으로 달려갔다. 중환자실 앞 그의 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은하. 너 때문에 그녀의 눈빛이 날카로웠다. 나는 무릎 꿇었다. 어머니, 미안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민준이를 봤다. 창백한 얼굴, 호스 피는 팔. 그는 나를 봤다. 지은아. 왜? 그의 목소리가 약했다. 나는 다가갔다. 너 때문에. 내가 나 버렸으니까. 그는 눈물을 흘렸다. 용서해. 제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순간 후회가 스쳤다. 하지만 나는 뿌리쳤다. 늦었어. 나는 방을 나왔다. 복도에서 그의 어머니가 나를 저주했다. 너 같은 년 영원히 불행할 거야. 집으로 돌아와 나는 울었다. 6개월의 감정이 터졌다. 분노, 슬픔, 후회. 하지만 다음 날 나는 일어났다. 새로운 계획. 그의 가족. 그의 어머니는 부동산 중개인이었다. 나는 익명으로 신고했다. 박 여사, 세금 탈루 의심 작은 거짓. 하지만 충분했다. 그녀의 사업이 흔들렸다. 민준이는 퇴원했다. 그는 나한테 왔다. 집에 들어갈게. 용서해. 그는 무릎 꿇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들어와. 그는 믿었다. 다시 시작된 삶. 하지만 이번엔 내가 주인이었다. 나는 그의 음식을 독으로 채웠다. 아니, 진짜 독이 아니었다. 수면제. 매일 조금씩. 그는 피곤해졌다. 지은아, 나 왜 이렇게 졸려? 나는 웃었다. 피곤한가 봐. 그의 몸이 약해졌다. 의사가 말했다. 스트레스성 피로예요. 나는 알았다. 그의 끝이 다가왔다. 지은이는 나한테 왔다. 은하, 혁준이가 나 때렸어. 내 탓이야. 그녀의 얼굴에 멍이 있었다. 나는 동정했다. 순간. 하지만 말했다. 내가 먼저. 그녀는 울며 갔다. 나는 문을 잠갔다. 이제 나 혼자였다. 민준이의 상태가 나빠졌다. 그는 병원에 다시 갔다. 의사의 말, 아니, 내가 조작한 검사 결과.
그의 가족이 무너졌다. 어머니는 파산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나를 봤다. 지은아. 사랑해. 그 말에 내 눈물이 흘렀다. 나도 하지만 나는 그의 손에서 주사기를 뽑았다. 안녕, 나는 병원을 나왔다. 서울의 밤거리가 밝았다. 내 복수가 끝났다. 아니, 시작됐다. 이제 내 인생. 병원 문을 나서며 나는 공기를 깊이 들이마셨다. 차가운 12월 바람이 내 뺨을 스쳤다. 강남의 네온 사인이 번쩍였다. 사람들, 그들은 모른다. 나의 비밀을. 민준이의 마지막 말, 사랑해, 그게 그의 최후였다. 나는 택시를 탔다. 홍대 쪽으로의 집이 아니었다. 새로운 시작. 홍대 거리는 항상 활기찼다. 젊은이들, 음악, 거리 공연. 나는 카페에 앉아 노트북을 열었다. 내 새로운 프로젝트. 리벤지 앱. 익명으로 배신자를 고발하는 앱 아이디어는 민준이에게서 왔다. 그의 모든 게 거기서 시작됐으니까. 나는 코딩을 배웠다. 6개월 동안 그의 노트북으로. 이제 내가 가르쳐준 걸로 너를 파괴할게. 카페에서 나는 지은이를 봤다. 아니, 우연. 그녀는 창밖을 지나갔다. 창백한 얼굴, 눈 밑 다크서클. 그녀의 삶도 무너졌다. 혁준이는 그녀를 버렸다. 내가 바람폈으니까 그의 말, 나는 웃었다. 공평했다. 하지만 그녀가 나를 봤다.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멈췄다. 카페로 들어왔다. 은하. 너. 나는 미소 지었다. 오랜만 그녀는 자리에 앉았다. 떨리는 손으로 커피를 주문했다. 민준이 죽었대. 그녀의 목소리가 속삭임이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암이었어, 거짓. 하지만 그녀는 믿었다. 미안해. 다 내 탓이야.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니, 우리 탓. 순간 동정심이 솟았다. 그녀도 피해자였다. 아니, 가해자. 나는 물러났다. 은하, 나의 도와줄래? 혁준이가 나 협박해. 그녀의 눈물이 떨어졌다. 나는 생각했다. 끝낼까? 하지만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다. 도와줄게. 하지만 조건 있어.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뭐든지. 나는 말했다. 내 모든 비밀, 나한테 줘. 그녀는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핸드폰을 내밀었다. 혁준이의 메시지, 그의 불법 도박, 그의 회사 비리. 금광이었다. 그날 밤 나는 혁준이를 무너뜨렸다. 경찰에 익명 제보. 도박 중독자, 회사 자금 유용. 다음날 뉴스에 나왔다. IT 기업 직원, 횡령 혐의로 체포의 지은이는 나한테 왔다. 고마워, 은하. 하지만 그녀의 눈에 두려움이 있었다. 너, 어떻게? 나는 웃었다. 비밀. 그녀는 갔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녀도 나처럼 변했다. 집으로 돌아왔다. 아니, 이전 집. 민준이의 흔적이 지워진 원룸. 나는 청소했다. 그의 옷, 그의 책, 그의 사진. 불태웠다. 제가 바람에 날아갔다. 자유. 하지만 꿈에서 그는 왔다. 지은아, 왜? 그의 목소리. 나는 깨서 울었다. 후회. 아니, 정의였다. 새로운 일상. 나는 회사를 그만뒀다. 리벤지 앱에 올인. 베타 버전 만들었다. 친구들에게 테스트. 이 앱, 배신당한 사람들 위해. 그들은 웃었다. 재미있네. 하지만 나는 진심이었다. 첫 유저, 익명. 남편이 바람. 도와줘. 나는 도왔다. 그의 직장, 그의 은행. 무너뜨렸다. 유저는 감사했다. 당신 천사야.
하지만 민준이의 어머니가 왔다. 문을 두드렸다. 이지은. 너 때문에 내 아들이 그녀의 눈이 붉었다. 나는 문을 열었다. 어머니 그녀는 나를 때렸다. 뺨이 화끈거렸다. 너 악마야. 경찰에 갈 거야. 나는 참았다. 가세요. 하지만 증거 없어요. 그녀는 울며 갔다. 나는 문을 잠갔다. 다음 날 그녀의 사업이 조사받았다. 내 제보. 세금 탈루 후 그녀도 무너졌다. 태호가 연락했다. 지은아, 민준이 장례식 올 거야. 나는 갔다. 장례식장, 검은 옷 사람들. 그에 관, 나는 꽃을 놓았다. 안녕의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의 어머니가 봤다. 증오의 눈빛. 나는 나왔다. 바깥, 비가 왔다. 서울의 비, 씻겨 내려. 앱이 인기 끌었다. 다운로드 1000. 리뷰, 이 앱 덕에 복수했어. 최고, 하지만 경찰이 왔다. 이지은 씨, 익명 제보건, 나는 침착했다. 무슨, 그들은 앱을 봤다. 이거 당신 거예요. 나는 인정했다. 네, 하지만 증거는 없었다.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피해자 도움일 뿐 그들은 갔다. 하지만 경고했다. 조심하세요. 지은이가 다시 왔다. 은아, 나 임신했어. 그녀의 배, 혁준이의 아이. 나는 놀랐다. 축하해.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다. 이제 어떻게, 그녀는 울었다. 아빠 없이 어떻게 해. 나는 안아줬다. 내가 도울게 왜? 모른다. 어쩌면 나도 외로웠다. 민준이의 유령이 사라지지 않았다. 밤에 그의 목소리. 지은아, 멈춰. 나는 앱을 업데이트했다. 자제 모드. 하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복수는 끝났어야 했다. 하지만 새로운 타겟. 내 상사, 나를 괴롭힌 그놈. 지은 씨, 야근해. 그의 손이 어깨에. 나는 앱에 올렸다. 그의 비리. 무너졌다. 승진. 하지만 지은이의 배가 커졌다. 우리는 함께 살았다. 내 집 은아, 고마워. 그녀의 미소. 순수했다. 나는 후회했다. 내가 너무 갔나? 하지만 민준이의 죽음, 그건 돌이킬 수 없었다. 봄이 왔다. 서울의 벚꽃이 피었다. 창밖으로 분홍빛이 흩날렸다. 지은이의 배는 이제 눈에 띄었다. 5개월 우리는 함께 산책했다. 한강길, 사람들 웃음소리. 은아, 이름 뭐로 할까? 그녀가 물었다. 나는 웃었다. 민준이처럼 그녀는 얼굴을 찌푸렸다. 아니, 그 이름은 우리는 침묵했다. 그의 그림자가 아직. 앱은 폭발했다. 10만 다운로드. 언론이 왔다. 리벤지 앱의 창시자 이지은 씨 인터뷰. 이 앱은 정의예요. 배신당한 이들의 목소리, 카메라 플래시. 나는 빛났다. 하지만 밤에 악몽. 민준이의 관, 그의 어머니의 저주. 너 죽을 거야? 지은이가 출산했다. 여아. 소은, 이름. 그녀의 눈물. 나는 병실에서 안아봤다. 부드러운 피부. 예쁜의 순간 내 가슴이 따뜻해졌다. 복수. 그게 뭐였지? 하지만 현실이 다가왔다. 혁준이가 왔다. 아기. 내 거야. 그는 지은이를 위협했다. 돈 내놔. 아니면 나는 막아섰다. 가, 경찰 부르게 요. 그는 웃었다. 너. 그 앱년. 내 비밀 알아? 민준이 죽인 거. 내 심장이 멎었다. 어떻게? 그는 증거를 흔들었다. 민준이 어머니가 말했어. 내가 주사 찔렀대. 거짓. 하지만 공포.
지은이가 봤다. 은아. 진짜 나는 부정했다. 아니, 혁준이는 갔다. 하지만 위협은 남았다. 나는 앱을 통해 그를 쫓았다. 그의 도박, 그의 범죄. 경찰에 다시. 그는 잡혔다. 감옥. 지은이는 나를 봤다. 은아, 무서워. 나는 안심시켰다. 괜찮아. 하지만 그녀의 눈에 의심. 우정의 균열, 소은이가 자랐다. 3개월, 그녀의 웃음소리. 집을 채웠다. 나는 육아 도왔다. 은아, 너 엄마 같아. 지은이의 말, 나는 울었다. 나의 그런 사람 될 수 있을까? 민준이의 어머니가 다시 왔다. 이번엔 꽃다발. 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 봤어. 그녀의 눈물. 민준이가. 암 진단 조작된 거 알아. 내 탓 아니야. 어떻게? 병원 기록. 나는 충격. 그럼 그녀는 말했다. 그의 스스로. 스트레스로 암이 왔어. 내 복수 때문에, 아니, 그의 죄, 하지만 그녀의 용서. 우리. 화해할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앱 회사 설립. 투자자 모임. 이지은 대표, 혁신적이에요. 박수. 나는 빛났다. 하지만 지은이가 떠났다. 은아, 소은이 데리고 갈게. 내가. 너무 위험해. 그녀의 말, 나는 붙잡지 않았다. 행복해. 유문 닫히는 소리. 빈집, 다시. 여름. 더위. 나는 여행 갔다. 제주도. 바다. 파도 소리. 민준아, 미안. 나는 속삭였다. 물에. 용서. 모른다. 돌아와. 앱 업데이트. 화해 모드. 복수 대신 상담. 변화. 유저들, 고마워. 용서했어. 하지만 과거가 쫓아왔다. 태호가 왔다. 지은아, 민준이 일기 봤어. 그는 노트 줬다. 읽어봐. 페이지. 지은이를 사랑하지만 지은이를 배신했어. 후회, 그의 후회. 내 눈물. 왜 이제야? 가을. 단풍. 나는 새로운 남자 만났다. 카페에서. 안녕, 앱 봤어요. 멋져요. 그의 미소. 순수. 우리는 데이트. 과거 있어. 그가 물었다. 나는 말했다. 많아. 하지만 이제 끝. 키스. 따뜻. 하지만 혁준이가 출소했다. 그는 나한테 왔다. 복수해줄게. 민준이 어머니가 증언할게. 위협. 나는 경찰 갔다. 도와주세요. 그들은 앱 봤다. 이거 범죄 도구예요. 조사 시작. 내 삶이 흔들렸다. 지은이가 돌아왔다. 은아, 도와줄게. 내 편이야. 그녀의 포옹. 소은이의 손 따뜻. 우리는 싸웠다. 법정. 이지은, 혐의 없음, 판결. 자유. 하지만 앱 폐쇄. 너무 위험해. 겨울 다시. 눈, 나는 지은이와 살았다. 소은이의 첫 크리스마스. 엄마, 그녀가 나 불렀다. 아니, 지은이를. 하지만 나는 웃었다. 가족. 새해가 밝았다. 2026년 서울의 눈이 녹아갔다. 내 삶도. 지은이와 소은이, 우리 셋, 작은 아파트, 웃음소리. 은하 이모, 노라, 소은이의 손 부드럽다. 나는 마케팅 프리랜서. 앱은 없지만 경험은 남았다. 복수는 끝, 이제 사랑. 하지만 그림자. 민준이의 어머니가 병들었다. 암, 아이러니. 나는 병원 갔다. 어머니 그녀는 웃었다. 은아, 와줘서 고마워. 그녀의 손 차갑다.
민준이가 내 사랑했다고 그녀의 고백. 나는 울었다. 저도요. 그녀는 떠났다. 장례식. 눈물. 마무리. 지은이의 새 남자. 은하, 소개할게. 준호, 그는 좋았다. 안정적. 소은이 아빠 될게 우 결혼. 나는 축하했다. 행복해요 하지만 속으로는 아팠다. 외로움. 나는 데이트 앱 과거 트라우마 있어요. 솔직. 매치, 현우. 나도 배신당했어. 공감. 우리는 만났다. 이태원, 맥주. 내 이야기 들려줄래? 그의 눈 따뜻. 나는 말했다. 모든 걸 민준이, 복수, 후회. 그는 안아줬다. 강해. 사랑해. 사랑. 두려웠다. 하지만 우리는 시작. 산책, 영화, 키스. 그의 집이 그의 냄새. 안전. 결혼하자. 6개월 후 그의 반지. 반짝. 하지만 지은이가 울었다. 준호가. 바람, 반복. 나는 화났다. 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도와줘, 옛 불꽃. 나는 앱 대신 직접. 준호의 비밀. 조사. 불륜 이 증거. 그녀에게 줬다. 끝내 그녀는 이혼. 소은이와 나. 현우가 알았다. 은하, 왜 또 복수. 그의 눈이 실망. 그만의 싸움. 너 이해 못해. 나는 소리쳤다. 그는 갔다. 미안, 빈집 다시. 여름 휴가. 소은이와 제주. 바다. 이모, 아빠는 그녀의 질문. 나는 말했다. 곧 올 거야. 하지만 모른다. 나는 책 썼다. 배신의 6달. 베스트셀러. 인터뷰. 복수는 독, 용서가 약. 가을, 현우가 돌아왔다. 미안해. 내 편일게 화해. 결혼식. 지은이가 신부 들러리. 소은이 꽃단자. 행복. 하지만 혁준이가 다시. 출소 후, 복수. 내 앱 때문에 인생 망쳤어. 그는 나를 쫓았다. 밤길. 칼, 죽여, 공포. 현우가 막았다. 도망쳐, 싸움. 경찰. 혁준이 잡힘. 영원히. 겨울. 눈, 우리 집 현우, 나, 소은이, 가족. 사랑해 그의 속삭임. 나는 답했다. 나도. 잠시, 전체 길이 맞추기 위해 확장. 지은이가 새 삶, 은하, 나 미국 갈게. 소은이 데리고 위민. 고마워, 작별. 눈물. 빈둥지. 하지만 현우와. 우리 아이 가질까? 그의 말, 희망. 책 투어. 부산, 대구, 팬들. 영감됐어요, 미소. 과거가 치유. 민준이의 길, 묘지. 안녕. 용서했어, 꽃, 바람. 새해. 임신. 아기, 현우의 기쁨. 삶의 순환. 2027년 봄, 내 배가 불러왔다. 현우의 손 위름 뭐로, 나는 웃었다. 은준 그의 미소. 좋아, 서울의 벚꽃 다시. 순환. 지은이로부터 소식. 미국 잘 지내. 소은이 학교 갔어. 이 사진. 행복. 나는 답장. 그리워. 책 2편. 용서의 6달. 히트. 강연. 복수는 끝, 사랑이 시작. 과거 피해자 모임. 당신 덕에 눈물. 치유. 여름. 출산. 남아. 은준.
현우의 눈물. 고마워. 가을. 가족 여행. 남이섬. 웃음. 이모, 소은이 방문. 재회.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선물. 영원히. 하지만 마지막 그림자. 꿈, 민준이. 잘 지내, 나는 답했다. 응, 고마워, 깨서, 현우 안음. 사랑해. 끝, 아니, 시작. 내 복수의 결단, 이제 사랑의 결단. 인생은 드라마다. 배신, 복수, 용서. 하지만 끝은 희망.